얼마 전 아들을 출가시킨 박퇴직 씨 부부. 임금 피크제로 수입은 줄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무리를 해서 집을 장만해주고 나니 고민이 늘었다. 앞으로 계속 수입이 줄 테니 지금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갑시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난 뒤에도 부모님 병원비 등 생각지도 못한 지출은 계속 늘어만 가는 상황. 파트타임이라도 좀 알아볼까 봐요. 형님, 어떻게 지냈어요? 이사하셨다면서요? 좀 무리해서 애들 집장만 해주고 생각지도 못한 지출들이 생기니 힘이 드네. 퇴직 준비라도 좀 잘해둘 걸 그랬어. 너도 내일 모레 50인데 퇴직 준비는 잘 하고 있어? 사촌형과 헤어진 박준비 씨. 퇴직연금을 계속 넣고는 있지만 무관심했던 자신이 슬쩍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한창 자녀들 교육비에 집장만에 지출이 많아지고 있는데 시간은 없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나도 은퇴가 가까워 오는데 은퇴 준비 시간이 너무 없네. 위험 자산이라도 투자를 해야 하나? 잠깐. 내가 넣고 있는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고 있지? 관심이 너무 없었네. 저기 뭐야? 노후 자금을 잘 쌓고 잘 운용해야 한다? 너튜브 4050을 위한 잘잘잘 클래스? 한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은 연령대별로 구분되고 각 단계별 맞춤형 재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령대별 라이프 이슈에 맞춰 재무 목표를 세우고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고려하여 자산과 부채를 관리함으로써 평안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년에 접어든 당신, 50대 이후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가져오는 5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첫 번째 이벤트,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소득이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 피크제 이후 차츰 감소하던 소득이 정년 퇴직을 기점으로 단절됩니다. 대부분 기업이 정년을 60세로 하고 있는데 반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이보다 늦어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와 정년 퇴직이 소득 감소를 가져오는 이벤트였다면 연금 수령은 소득 증가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때문에 연금을 어떻게 수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미리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질병과 사고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생활비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생활비는 어느 정도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필요하면 줄여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쉽게 줄여 쓸 수도 없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병으로 인해 병원비, 요양원 등의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 수도 있으며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아있는 배우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큼 다가온 은퇴. 이 5가지 이벤트 중 당신은 지금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나요? 40, 50대는 자녀 교육과 주택 마련을 위한 목돈 마련도 필요하고 은퇴 이후의 삶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퇴직 후 노후를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형성하고 운용한 자산이 잘 쌓이고 잘 늘어나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연금 자산, 당신이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가 적합한지,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는 괜찮은지,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연금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지, 퇴직연금 상품의 선택과 운용은 잘 되는지 체크해 볼 시기입니다. 내 연금 자산 잘 쌓이고 잘 늘어나는지 지금부터 체크해 볼까요? 이미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퇴직연금 제도 변경을 고민해야 할까요? 여기 퇴직연금에 제대로 가입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4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승진 기회도 많이 남았고 승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8세의 김미래 사원. 어떤 연금 제도가 적합할까요? 남아있는 승진 기회와 임금 상승 효과를 본다면 DB 제도가 적합합니다. 34세 나연금 대리의 경우 승진 기회가 남아있고 임금 상승률도 나쁘지 않지만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많아 운용 투자 수익률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DC 제도가 적합하겠습니다. 더 이상 승진은 없으며 임금 상승률도 낮은 상황인 박신종 부장. 낮은 임금 상승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DC 제도를 선택, 직접 상품을 운용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4세 이평안 부장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 역시 DC 제도가 적합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평안 부장이 고민하는 임금 피크제란 근로자의 정년을 일정 기간 연장해주는 대신 임금이 삭감되는 제도입니다. 퇴직 직전 평균 임금이 줄어들면 DB 가입자는 퇴직 당시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곱해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DB 가입자는 임금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DC로 제도를 변경하여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기 전 기간 동안 근무한 퇴직급여를 DB에서 DC로 이체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DC형에 적립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DB, DC를 둘 다 도입하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한 제도만 도입하고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제도 변경을 고려한다면 회사에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DC를 도입하고 있다면 퇴직연금 사업자마다 가입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별 특징을 잘 살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변경할 때는 개인이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재직하는 회사의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회사마다 신청하는 주기와 변경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 DB에서 DC 제도로 이전한 후에 다시 DC에서 DB로 제도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선택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불만족스럽다면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전 후 어떤 상품을 운용하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최근 퇴직연금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상품 매매나 지급 등 다양한 업무가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기 전에 현재 운용 중인 금융상품의 만기와 중도 해지 이율에 관련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리금 지급 상품은 만기 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약관에 따라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정한 금리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은 관련된 구성 종목의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므로 중도 매도 시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으며 환매 기간도 다른 상품에 비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품 매도와 관련된 내용을 투자 설명서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현금화된 자금이 이전되기 전까지 새로 변경할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전받을 적립금과 향후 입금받을 부담금의 상품 설정을 미리 신청해야 하는데요. 상품을 미리 설정하지 않으면 이전된 금액과 부담금이 운용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으로 매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부담금과 적립금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다면 맞춤형 가입자 교육 1편 퇴직연금을 처음 시작하는 퇴린이를 위하여를 참고해 주세요. 혹시 세금 다이어트 들어보셨나요? 각종 세부담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요즘 퇴직연금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다이어트 첫 번째 방법. 최근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퇴직 후 노후 생활비 재원도 마련해 주려는 취지로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적립해주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은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의 규모와 연봉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적립해주면 세법에서는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로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의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체감하는 실효세율은 퇴직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낮습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바로 소진해버릴 수 있지만 퇴직연금에 적립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고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활용도 할 수 있으니 앞으로 경영성과급도 퇴직연금과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경영성과급 적립은 DC제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만약 DC제도에 가입했다면 추가 적립을 할 수 있는데 납부한 추가 부담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 제도를 가입한 근로자는 DC제도처럼 추가 납입을 할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 적립을 원한다면 IRP 가입을 통해 적립할 수 있습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 다이어트 두 번째 비법 공개. 퇴직급여를 IRP로 수령하여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30-40%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 IRP와 합산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 종합자산관리 ISA 계좌의 만기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RP로 퇴직급여를 입금받아 금융상품에서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이자나 배당 소득을 매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적립금에 재투자되어 운용되니 IRP도 연금 자산 잘 쌓고 잘 늘리는 방법이겠죠? 4050 세대는 연금 자산을 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적립금을 안전하게 잘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률을 올리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적절한 균형을 이룬 투자를 권장해드리며 위험 중립형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퇴직연금 자산에서 위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 수익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품의 비중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퇴직연금 상품 중에 위험 중립형에 해당하는 상품은 채권형 펀드, 채권 혼합 펀드, TDF 펀드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TDF 펀드란 연령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리밸런싱해주는 퇴직연금 펀드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 펀드 가입 시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비중이 다를 수 있으며 DC와 IRP 제도 가입자는 투자 리스크가 큰 파생형 펀드와 사모펀드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펀드에 투자할 때는 투자 대상과 시기를 분산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분할 매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활용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서비스란 향후 입금될 부담금이나 보유 적립금을 일정 기간으로 분할하여 상품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정한 주기마다 자동으로 투자해주기 때문에 관리 부담이 적고 투자 시점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펀드는 시장 위험, 종목 위험 등의 투자 위험이 있으며 투자 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투자 설명서를 통해 상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시장은 급격히 변동하고 이런 시장 상황은 투자하는 상품의 상황에 영향을 주며 이는 수익률로 반영됩니다. 현재 가입한 상품에 관심을 갖고 시장의 변화를 잘 파악하면서 본인이 운용하는 적립금의 투자 성과를 수시로 확인하고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주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DC, IRP 제도는
본인이 선택한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지점 방문을 통해 자신의 퇴직연금 입금 내역과 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선택한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월간 운용 현황 안내, 부담금 납입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 가지면 늘어나는 나의 연금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잘 쌓고 잘 늘린 연금 자산,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잘잘잘 클래스 3편에서 알려드릴게요. 와, 지금 딱 이 시기에 내 연금 자산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너무 무관심했네. 앞으로는 퇴직연금 납입이랑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겠다. 아, 내가 연금 알림이 신청했었던가? 확인해봐야겠다. 당신의 걱정 없는 미래를 위한 4050 세대 연금 자산 관리, 미래에셋증권이 함께하겠습니다.